어우 추워.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야, 오늘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야, 이제는 여기는 이제 완전히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뭐 밤에 자는데도 너무나 춥고, 밤에도 춥고, 뭐 밖에 나가도 춥고, 아침에도 춥고,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춥고요. 추워가지고 지금 손이 이렇게 얼어 있고요. 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망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미국 뉴스 바로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텍사스하고 오클라호마에서 기습적인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토네이도가 일어가지고 이 토네이도 일은 지역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수십 명이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집들이 어마무시하게 또 이렇게 뜯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습적인 토네이도다 보니까 미리 관측을 못 해가지고 피해가 더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에 대한 뉴스인데, 영국에서 이제 또 새로운 왕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찰스 3세. 이 찰스 3세에 대한 이 정기 책이 나왔는데, 이 책 안에서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찰스 왕세자와 이제 결혼을 했었던 이 다이애나 빈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애나 빈이 이혼을 한 뒤에 트럼프가 이 다이애나 빈을 스토킹 의심 뭐 이렇게 좀 다이애나 빈한테 구애를 구했나봐요.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 다이애나 빈이 이혼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좀 스토킹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찰스 3세 정기 책에 이렇게 또 들어와 있었다고 하네요.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 측에서는 나는 완전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트럼프가 아마도 오는 11월 14일쯤에 대선 출마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게 또 영국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니까 트럼프는 또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트럼프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수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위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가짜 뉴스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로 이렇게 거짓말,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을 분출을 해내는 트위터를 왜 사느냐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에 예전에 일론 머스크랑 사귀었었던 연예인인 이 앰버 허드, 이 앰버 허드는 예전에 쟈니 뎁의 부인이었거든요. 쟈니 뎁의 부인이었다가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좀 불륜같이, 일론 머스크랑 앰버 허드는 쟈니 뎁이랑 이혼한 뒤에 이렇게 또 사귀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또 한간에는 이혼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또 사귀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에 거의 바로 이 앰버 허드의 트위터 계정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앰버 허드의 거의 모든 게 또 트위터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비공개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트위터 안에서 또 자기가 대빵이니까 다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앰버 허드가 완전히 자신의 계정을 삭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굉장히 저렴한 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또 한간에는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좀 유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인들이 트위터로부터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하면서 뭐 가짜 뉴스들 생성하는 그런 채널들이나 뭐 음모론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계정을 이제 복구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쓰레기통에 우리들은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명인들이 지금 트위터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앰버 허드도 그 운동에 참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제 짧은 아주 저렴한 생각으로는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또 이렇게 모든 트위터 계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빵이니까 그래가지고 지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한번 해보기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로부터 트위터의 주가는 계속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략 한 뭐 30 몇 퍼센트 거의 40% 가량 트위터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위터 주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도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부자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뭐 스페이스 X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둘 다 어마무시하게 성공한 기업들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조그마한 자잘한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욕심인가요? 이런 뭐 트위터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들이는 것을 보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은퇴를 하고 그냥 재미나게 맨날 놀러 다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면은 자신이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일을 하는 거겠죠. 일론 머스크는 어마무시하게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트위터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바짝 긴장을 했다고 하네요. 트위터에서 24시간 동안 일을 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위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고위 관리들도 지금 트위터에서 뭐 비상체제로 일을 하고 있고 회의실 같은 곳에서 이제 쪽잠을 자고 있고 그런 사진도 찍혀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쓸데없는 사람들 지금 트위터에서 50% 이상 지금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트위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이제 광고하는 것을 지금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광고주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트위터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계속해 가지고 이 해고를 진행을 하면서 트위터를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위터는 지금은 또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트위터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잘 될 수가 있거든요. 트위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렇게 트위터를 잡음으로 해가지고 트위터를 인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더 발전해 나갈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요 발전해 나갈지 아니면은 후퇴를 할지 후퇴를 하고 나중에 트위터 잘못 썼다라고 하면서 팔아버릴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7%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의 전 직원이 공금을 횡령을 하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전 직원이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이 자회사들 그러니까 애플의 자회사들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해가지고 자그마치 공금을 횡령을 한 금액이 1,700만 달러라고 하네요. 1,700만 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대략 한 240억 원, 250억 원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의 돈을 또 이렇게 또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애플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요번 주에는 5일 연속 계속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5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10%가량 급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중국에 있는 이 박스콘 공장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해내는 이 박스콘 공장이 봉쇄를 당해가지고 7일 동안 봉쇄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 박스콘 공장을 탈출을 하는 등 이렇게 되면서 아이폰의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물량이 한 300만 대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애플의 주가는 이번 주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다고 합니다. 10%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분명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연준에서 금리를 더 계속 꾸준히 잘 올리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고용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올랐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봉쇄를 당하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박스콘 공장이 일주일 동안 봉쇄를 당하면서 애플 주식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완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온 뒤로부터 어제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완화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이렇게 올라갈 뿐더러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어제 또 5%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이 또 공장들이 다시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또 기름들을 또 많이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또 어제 원유 가격이 또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클볼이라고 합니다. 피클볼이라고 해가지고 테니스 같이 생겼거든요. 테니스 같이 생겼는데 훨씬 더 이 테니스장보다 훨씬 더 작고 그리고 이 테니스 공은 굉장히 좀 잘 튀기기 때문에 좀 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클볼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거든요. 이 테니스 공만큼 잘 튀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게 치더라도 빵빵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고 테니스보다 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스포츠는 바로 이 피클볼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빌 게이츠도 엄청나게 즐겨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빌 게이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탑 스타들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피클볼을 굉장히 많이 즐겨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스포츠로 피클볼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민 스포츠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피클볼의 인구가 480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네요. 저희 동네에도 이 피클볼 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애들 그리고 와이프랑 저희 가족이랑 이 피클볼을 하려고 피클볼을 이렇게 사가지고 자주 했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테니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공이 너무나 잘 튀기다 보니까 그에 반해가지고 이 피클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라스틱 공이 잘 튀기지도 않고 맞추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피클볼 자주 하러 다니는데 오늘도 피클볼 한번 하러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나라 뉴스들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경북 봉화군의 어느 한 아현 채굴장에서 한 열흘 전쯤에 이 채굴장이 무너져가지고 2명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2명의 인부가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기적적이게도 열흘이 지난 뒤에 어제 이 2명이 구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 너무나 기적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2명의 이 광부는 아연 채굴 광산에 일을 하러 이렇게 열흘 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열흘 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었을 때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음료수를 마시려고 이제 커피 믹스 같은 거 가져가고 그리고 물 같은 거 가져갔나 봐요. 그런 거 가져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갇혀버리게 됐는데 열흘 동안이나 먹을 게 없지 않았습니까?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버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피 믹스가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진 뒤에는 이렇게 광산 안에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을 마셔가면서까지 생명을 유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광산이다 보면은
굉장히 또 춥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동굴 안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춥잖아요. 예,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광산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파고 그리고 이렇게 무너졌더라도 그 사이로 공기가 굉장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들어 와가지고 비닐로 같은 걸로 이 바람 들어오는 곳을 이렇게 막고 추위를 견디셨다고 하고, 네, 그리고 엄청나게 깜깜할 거 아닙니까? 광산 안 속에서 네, 이렇게 갇혔다고 하니까 열흘 동안이나 버티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열흘 동안 이 커피 믹서 몇 개로 이렇게 버티시고, 그리고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네, 끊임없이 계속 이 무너진 광산을 구조를 하신 이런 구조대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고시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뉴스를 내놨네요. 한국은 과연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배웠나?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상품 백화점이 인재 아닙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참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또 이태원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상품 백화점에서는 과연 한국은 무엇을 배웠나? 라는 그런 좀 낯뜨거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네요. 네, 그리고 삼풍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이 성수대교 예전에 이 한강 다리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참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타깝기가 그지없고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 이제 합동 군사 훈련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미 군사 훈련을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서 어제 또 북한이 도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북한은 어제 또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4발 정도를 쏘면서 4일 연속 도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미 군사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너네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도발을 또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4일 연속 말이죠.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에 한국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센데 진짜 밀고 들어가면 한국이 그냥 진짜 다 먹어버릴 텐데 진짜 북한 김정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만 보조금을 주기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야지만 전기차 사는데 보조금을 이제 주겠다라는 그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나온 뒤로부터 한국 자동차들이나 일본 자동차들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만들어지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되지가 않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거의 뭐 $7,500 주고 그리고 이제 주마다 다른데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거의 $10,000 가량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GM에서 그리고 포드에서 나오는 이런 전기 자동차들은 $10,000 정도 이렇게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를 살까요? 미국의 전기 자동차들도 훨씬 좋거든요. 테슬라 특히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이 전기 자동차로는 따봉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는 1등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미국 정부한테 이거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조금 조정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어제는 일본 자동차에서 그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 전기 자동차 미국에 파는 거 이것도 조금 완화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내년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 자동차는 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터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 내후년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부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역시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야지만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전기 자동차들이나 이제 일본 전기 자동차들은 불합리하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또 이런 좀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한 이제 80대 노인분이 이제 자신의 아내를
살해를 해가지고 바다에 유기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자신의 아내를 살해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자신의 아내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도 늙고 80대이시니까 자신도 늙고 힘들어가지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살해를 해가지고 바다에 유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굉장히 고령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할로윈 때 사탕을 나눠주면서 이 대마초가 섞인 대마 함량이 엄청나게 들어간 사탕을 나눠주는 이런 어른이 있어가지고 이 어른이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대마가 섞인 사탕이 상당량이 아마 풀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할로윈 때 이 사탕을 받았었던 사람들은 이 사탕을 좀 조심히 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캐나다에서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캐나다에 혹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할로윈 때 이렇게 또 사탕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사탕 그냥 무조건 드시지 마시고 이게 혹시 대마초 사탕인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일자리 수가 10만 개 이상이나 늘어나면서 예상치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는 계속해가지고 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는 훨씬 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푸틴 이 또라이가 전쟁을 일으킨 뒤로 다시 이렇게 조금 후퇴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캐나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페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루에서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페루 이 원주민들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페루에 여행을 온 관광객들 100여 명 정도를 인질로 잡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질로 잡았었다가 나중에 또 풀어줬었다고 하는데 왜 인질로 잡았냐고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 페루 근처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유 유출 사고가 있으면서 이 아마존 이 페루에 있는 아마존에도 좀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향이 있어가지고 페루 정부에다가 빨리 원유 유출된 거 해결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소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처를 했다고 하네요. 이에 열받아가지고 페루에 있는 원주민들이 관광객들 1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붙잡았다가 풀어주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빨리 이런 원유 같은 거 유출 사고가 있으면은 빨리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런 원유 유출 사고 이런 뉴스를 보니까 작년쯤인가 여기 캘리포니아 해안 이 헌팅턴 비치 근처에서 원유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유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원유가 유출이 돼가지고 제가 또 그때 차 타고 신나게 가가지고 영상도 찍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멕시코 중서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신 5구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가방에 3구 정도 이렇게 담기고 그리고 또 뭐 시신 2구가 또 여기저기 있고 여성 시신 5구나 발견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이 카르텔 조직 관련 범죄에 연루가 된 5명, 이 여성 5명이 살해가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멕시코는 진짜 이 카르텔들 있지 않습니까? 조직 폭력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카르텔 마약범들이 엄청나게 날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멕시코에 여행을 가고 싶더라도 여행을 가기가 또 이렇게 좀 꺼려지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브라질에는 이제 룰라 대통령이 1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보소나루라는 엄청나게 구구 쪽인 대통령이 계속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좌파 대통령, 이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됐냐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냐하면은 보소나루 이 전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브라질
브라질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방역 실패죠. 방역 실패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 가짜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우소나루가 트럼프랑 똑같이 했거든요. 트럼프랑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브라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보우소나루 이 대통령 역시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뿌려댔는데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뿌려대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짜 뉴스에 지쳐가지고 보우소나루보다는 다른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케냐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케냐에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장장 9개월 동안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게 되면서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또 코끼리가 많은데 코끼리 205마리나 폐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 코끼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9개월 동안이나 엄청나게 최악의 가뭄이 들이닥치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저기서 난리인가 봅니다. 이렇게 케냐에서도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9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런 지구 온난화부터 빨리 좀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도 없죠.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또 마지막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어제 2만 1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4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6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9만 8천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새로운 변이가 급격하게 감염자들 수가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새로운 변이라고 합니다. BQ1 그리고 BQ1.1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또 미국을 덮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변이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의 한 35% 정도나 감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감염자들 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잘 접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손 잘 씻으시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7만 명을 또 넘겼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 2만 몇천 명 나오는데 일본이 훨씬 더 작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많지만 어쨌든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7만 명 나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최근 들어서는 일본은 여행객들을 완전히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지금 완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뒤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한번 또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55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지금 많이 뉴스에 올라오는 곳은 바로 헤르손입니다. 헤르손. 이 헤르손에서 지금 이 러시아 군들이 유크레인 주민들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유크레인 주민들을 나가라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내쫓고 지금 시가전을 하려고 도시에서 또 전쟁을 하려고 러시아 군들이 아파트를 점령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쟁 중에 가장 좀 위험하고 좀 가장 어려운 것이 시가전이라고 합니다. 도시 안에서 싸우는 거라고 하는데 이 도시 안에서는 아파트들 이렇게 또 많은 숨을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숨을 곳들도 많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시가전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헤르손에서의 전투가 좀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군은 이 헤르손을 다시 탈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격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헤르손에서 또 굉장히 큰 전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유크레인군이 좀 잘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전 미군 장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군 장교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데 우영군으로 유크레인 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얼마 전에 사망을 하셨다라는 전사를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유크레인을 도와주러 갔다가 전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아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푸틴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푸틴은 이런 법안에 사인을 어제 또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리고 중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동원령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법안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동원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동원령 내리면서 사람이 조금 모자르면은 죄수들까지 불러다가 전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러시아는 끝까지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러시아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러시아 중서부에 있는 어느 한 나이트 클럽에서 불이 나가지고 15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나이트 클럽 안에서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툼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어떠한 한 명이 조명탄을 쐈다고 합니다. 조명탄을 쏘게 되면서 이 나이트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15명이나 어이없게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지금 전쟁 상황 아닙니까? 전쟁 상황인데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나이트에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명탄을 발사를 했다가 15명이나 어이없게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러시아에 자신들이 이 드론을 가미가제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미가제 드론을 줬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전쟁 전에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서는 이란제 이 가미가제 드론을 계속해서 많이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지금 이란이 러시아를 도와줬다라는 그런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서방 세계에서는 이란을 또 제재를 하려고 더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란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좀 싸잡아가지고 모두 다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